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굉장히 저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였던 다 같이 모이기에 좀 제약이 발생을 하였고, 이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는 재택근무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재택근무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전산업 그리고 30인 이상의 기업 규모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근무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택근무제는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본다면 지식집약적 산업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분명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은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영향을 주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비대면 근무의 죄송합니다. 먼저 비대면 선호 문화의 확산입니다. 저희가 MZ세대라고 부르죠. 청년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혼술 혼밥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굉장히 즐깁니다. 근데 이 문화는 분명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화이고요. 실제 그 사무실 풍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근데 실제 이 비대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 IT 기술이 굉장히 이 속도를 가속화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외에도 문화적 기술적 요인들이 분명히 이 비대면 근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근데 사실은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이 변화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비대면 근로를 과연 그만할 것인가 라는 사실 이 제도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재택근무제는 확산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현장에 안착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체들 중 33.7%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률은 산업, 기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 산업을 보시면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 시행률이 높게 확인이 됩니다. 전기가스 증기 및 조절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업이 많다라는 점에서 좀 재택근무가 많이 시행이 된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요. 그 외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부르는 지식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실은 일의 특성이 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없고 좀 시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기업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재택근무 시행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시행률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시행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사실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체 내에서 재택근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활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근로자에게도 해보았습니다. 근로자 또한 우리는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는 한편으로 좀 시행률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를 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하여서 20에서 40% 정도가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0에서 20% 정도가 활용한다고 나타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시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0에서 40%가 사실은 많다라는 점에서 재택근무는 좀 일부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일 수 있다라는 좀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 방식을 어느 방식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무실 근로와 재택근무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먼저 사무실 근로 재택근무를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마트 워크라는 제3의 방식을 제시를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로와 재택근무를만 고려하는 좀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의 주요 효과는 사실 근로자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재택근무를 통해서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감소하고 자기개발 기회가 주어지며 여가 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을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굉장히 제도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이 낮나 안 낮나 사실은 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미루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체 결과인데요. 사업체 결과에서 보시면 제도를 통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좀 이러한 효과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근로자보다도 사실 사업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에 사업체 평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약 한 45% 정도 나타나고요. 반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5.1%에 그칩니다. 그리고 근로자 평가를 보시면 2020년도에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생산적이야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약 한 40% 되고요.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이 약 32%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21년도 결과도 유사한데요.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 평가를 긍정적이라는 근로자들이 약 한 32% 정도 차지하고요. 그에 반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근로자들은 한 29% 차지합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일정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이고 근로자들 동안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응답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인재 경쟁에서 이점을 차지하려는 좀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분명히 재택근무는 시작을 한 것이지만 이 제도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이 원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사업체들 동안 사실은 시행을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양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이러한 점에서 사업체들이 유능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재택근무를 앞으로 향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좀 정착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좀 독립적으로 사실은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사무실 근로와 조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최적화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다 같이 모여서 한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런 보편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재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분명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즉 대응하는 방식으로 좀 시작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재택근무가 근로시간이나 업무 강도와 가지는 관계를 보면 사실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증가를 일정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든 전체 값은 아니지만 서비스 판매직이나 전문 기술직 등과 같은 특정 직종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원과 같은 저직급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 강도의 강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결과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과노동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택근무 활용이 고용 형태와도 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응답한 기업 중 50%가 재택근무는 비정규직이 활용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답을 보시면 응답한 기업 중 70%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와 없이 사업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들을 한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제도라는 점에서 뭐 이런 결과들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재택근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왼쪽에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안 하고, 즉 활용 여부에는 이 인프라가 제공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업체들은 인프라로서 PC나 노트북 등의 하드웨어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결과인데요. 분명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현재로선 사업체들이 이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점심 식대라든지 인터넷 이용료라든지 전기세 등을 분명 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이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관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택근무가 시행이 되면서 과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제방 관리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교육훈련 방식이나 보상관리의 변화는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 방식을 보시면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중간관리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행태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PC 접속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들은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들이 굉장히 제도를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팀별 중간관리자들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해오던 방식인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 즉 근로시간을 사실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활용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이 사실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꽤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무와 없는 직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이슈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보안이나 그리고 관련된 그 인프라 비용을 걱정하는데요. 즉 기술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 재택근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한 사업체 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무와 없는 직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재택근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베네핏이라고 본다면 이는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택근무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베네핏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라고 본다면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먼저 상하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 등의 협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외감과 같은 좀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별로 나는 재택근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들, 근로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직무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 좀 일정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하던 의사소통 방식을 계속해서 사실 실천해왔을 것이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일의 만족도를 낮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긍정적이라고 사실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재택근무 경험이 저는 사실은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행 가능성을 사실은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 대한 니즈는 발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좀 여전히 많은 사업체들은 이 제도는 한시적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하지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도를 베네핏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택근무는 정말로 우리가 일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5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관호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를 통해서 직무 소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근무 태만을 사실은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호동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과평가 시스템에 사실은 좀 기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여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는 근로시간과 같은 과정을 통제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좀 그러한 사실은 그 방식, 그리고 이것이 평가에 좀 기인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안을 발생을 시키고요. 내가 더 내 성과를 내고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감정 노동자에 관련된 이슈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감정과 정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은 이 전환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이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대들의 전환 과정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정규직 위주의 시행을 하거나 또는 운영에 관해서 중간관리자의 권한을 너무 많이 확대하거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도의 시행과 운영을 협의 과정 옆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은 결국에 사실은 노사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재택근무제는 저희가 준비가 없이 시작된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우리가 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규범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재택근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것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근로자에게만 사실은 인프라를 알아서 관리하라라고 본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없는 직무 간에 발생하는 그런 형평성 이슈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 비용과 같은 명목으로 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택근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사실은 사업체의 고민이 없는데요. 이는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을 조직하는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재택근무는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업의 어려움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조직하는 방식을 사실은 바꾼다면 오히려 협업의 가능성을 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업 흐름의 변화가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요.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는 일의 배분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회의를 하는 방식, 그리고 문서를 작업하는 방식 등을 비대면 상황에 맞춰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과들을 집단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일을 지시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사관리의 방향성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재량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입니다. 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과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를 했던 방식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멤버십이 아닌 직무 단위의 조직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재량 근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량을 바탕으로 근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는 근로시간과 같은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향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입대면 상황은 저는 사용자에게 노동자에게도 분명 둘 다 불안을 느끼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